예, 이미지 측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파일에 분석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샘플이라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온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원하는 경로의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제 갤러리 창에 이미지들이 이렇게 이제 불러와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갤러리 창에 이렇게 불러와져 있고 갤러리 창을 왼쪽으로 더 이렇게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불러온 이미지 중에 샘플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기 현미경에서 찍은 이미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이제 스케일 정보가 있는 사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어떤 예를 들어 이런 원사 단면의 사이즈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단 메뉴 중에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측정의 서브 메뉴 중에 캘리브레이션 항목을 눌러주시게 되면 캘리브레이션 창이 뜨는데 저희가 이 불러온 이미지 파일 이름이 샘플이니까 명목상으로 저희가 배율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배율을 추가할 때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고 여기 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뜨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율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는 척도 중에서 명목 척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목상 이름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팔 이름하고 동일하게 샘플이라는 배율 명칭으로 이렇게 정해주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샘플의 설정 가시면 여기 그 사진에 이렇게 빨간색 막대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막대기에 수직축하고 가로축이 만나는 이 포인트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십자표적으로 바뀌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스케일에 대한 거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얘를 갖다가 요 확대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면은 이미지가 더 확대가 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이미지를 이렇게 손 모양으로 이동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이미지를 보시고 측정의 캘리브레이션 가셔가지고 이 샘플의 요 X바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 마이크로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거리 부분에 여기에 실제적인 길이를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10. 그 다음에 여기 단위가 마이크로메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단위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해서 단위를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하드웨어가 마이크로스코프의 마이크로 스케일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뭐 이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러오는 이미지는. 그래서 샘에서 찍은 뭐 나노대 나노미터 단위의 샘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지 분석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뭐 센티미터 매크로한 사이즈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마이크로메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단위 퍼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한 픽셀당 실제 거리가 지금 얼마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완료를 하는 순간 이 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지금 이 샘플이라는 사진에 불러온 사진에 이 스케일을
기본으로 해서 한 픽셀당 현재 0.45 마이크로메타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샘플이라는 배율이 등재가 된 겁니다. 배율 정보에. 그래서 이제 없던 이 배율 정보가 이 샘플이라는 배율로 등재가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검은색 베이스 창에 측정 툴이 있는데 2차원적인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ON하면 얘가 대충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풍선 도움말로 보여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길이,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1,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다점 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측정을 했을 때 요 길이를 갖다가 10마이크로 기준을 가지고 10마이크로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마이크로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실제 값을 이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클릭 드래그 해서 11마이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이제 실제적인 길이 측정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이제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자 할 때는 파일에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원하는 경로에 그림 파일이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JPG 해서 요거를 다시 샘플 측정 표시 파일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샘플 측정 표시라는 JPG 파일로 이미지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샘 이미지 촬영도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지에 보시면 이런 이제 스케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캘리브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정의 캘리브레이션 아까처럼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 이름을 이 파일 이름이 이제 그레인이라는 파일 이름이라서 명목상 이름을 그레인이라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설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 막대기가 생성이 되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요 3K 3000배라는 거는 큰 의미는 현재는 없고요. 실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실제적인 사이즈 10마이크로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값이 10마이크로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처럼 거리에다가 10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고 완료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한 픽셀당 0.06 마이크로메타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마이크로 기준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이제 실제적인 길이 측정들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측정한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부분에서 여러 가지 2차원적인 측정들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 얘는 이제 측정 옵션 항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측정 옵션의 라인의 측정 객체가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빨간색 눌러주시면은 이 빨간색이 이 측정 객체, 지금 선의 색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만약에 연두색으로 바꾸고 싶다, 연두색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OK를 하게 되면 연두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글꼴 선택 부분이 있는데 폰트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폰트의 굵기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굵게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고, 지금 소수점 셋째 자리, 소수점 이하 자릿수 3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소수점 숫자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값이 현재 노란색인데 측정값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원하는 색상으로 만약에 빨간색을 선택을 했다,
빨간색 선택하고 OK 하시면 측정값 자체가 이렇게 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입력 부분에 영상 입력 장치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영상을 땡겨오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비의 모델별로 이런 부분들이 그 카메라라든지 캡처보드의 그 모델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딱 1회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다시 라이브 영상으로 가실 때는 이 영상 입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장비의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측정한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측정값 보기라고 엑셀 모양의 어떤 아이콘이 보여지는데, 이 측정값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지금처럼 저희가 측정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L1부터 L7까지 측정한 객체가 쭉 누적이 돼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엑셀로 보내기라고 요 엑셀 아이콘 눌러주시면은 엑셀로 또 이미 데이터를 또 넘겨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측정값 보기를 눌러주시면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측정 도구 창에 X 표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흑색 X이고 하나는 빨간색 X인데, 요 흑색 X는 이전 측정 취소 하나씩 눌러줄 때마다 되돌아가는 기능이고, 요거는 이제 전체 삭제입니다. 그래서 했던 측정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 삭제하는 기능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3.1에 대해서 알고 싶다, 세 포인트를 찍어주면은 세 포인트가 이루는 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정보에서 여기 측정 옵션에 가시면 원에 대한 정보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3.1에 대한 측정값이 그 지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여지는 게 3.1을 측정한 다음에 요 지름을 표시를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측정값 표시 항목에서 지름 말고 만약에 반지름을 선택한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게 이제 반지름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를 보여주는 이 그 원에 대한 둘레 길이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면적을 하게 되면 지금 단위가 마이크로미터의 스퀘어 제곱으로 해서 이 원이 차지하는 면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측정 옵션의 측정값 표시 항목에서 원하는 벡터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옵션 아까 설명드렸듯이 측정 객체, 측정 값, 폰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고 편집에 보시면 여기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설정에 가시면은 지금 랭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메뉴 창이 지금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 해외에서 만약에 장비를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잉글리시 영어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중국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뉴가 영어나 중국어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서 yes를 누르게 되면 한번 프로그램이 릴로딩이 되면서 새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이제 메뉴가 그 영문이나 중국어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참조해 보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브 영상, 그 다음에 캡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녹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보는 현미경 장비라든지 카메라 장비의 영상을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캡처 옵션 부분은 지금 이제 정지 영상 상태는 비활성화되어 있고, 카메라가 켜 있는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때 여기 캡처 옵션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메라의 해상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타임 스탬프라는 거는 화면에서 화면에서
날짜를 갖다가 날짜를 마킹을 해서 캡처를 하고자 할 때 날짜를 마킹해서 캡처를 하고자 할 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눈금자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그 다음에 요 1대1은 원래 이미지가 찍혀 있는 100% 해상도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전체 화면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손 모양 있는 부분은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케일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표시. 그래서 아까 여기 샘플 측정 표시에서 요거 가지고 스케일이 지금 마킹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스케일 표시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스케일 표시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해가지고 또 스케일 바에 대한 옵션을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갖다가 만약에 요 좌표 가령 현재 좌표를 만약에 100에 100 현재 좌표를 50 200 마킹을 하실 수가 있고 얘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스케일 표시에 대한 부분들, 아까 이제 측정에 캘리브레이션 되는 부분들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에서 배율 값에 대한 저희가 엑셀이나 아래 한글 파일을 세이브 에즈로 저장하듯이 파일로 저장하듯이 이런 이제 배율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줘서 원하는 경로에 원하는 얘를 이제 파일 형식은 이제 캘리브레이션 이 자체 파일 형식이고요. 배율 이름을 배율 백업 해서 이름 연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정해 주실 수가 있고 만약에 작업자들이 여러 작업자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서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삭제를 해가지고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측정 눈금자를 다시 배율별로 세팅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아까 이제 저장했던 그 배율을 선택을 해가지고 열기를 하게 되면 삭제된 배율 값을 갖다가 다시 이제 복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요 메뉴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요 도움말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요 오퍼레이션 가이드 매뉴얼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쉽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가이드가 이렇게 또 쉽게 이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뭐 이런 이제 매크로한 이제 샘플들도 이제 여기는 이제 단위가 3cm잖아요. 3cm. 이런 매크로한 이미지들도 불러와서 아까처럼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얘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길이 측정들을 이제 이미지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 영상 및 카메라 제어가 가능하고 고품질 이미지 영상 캡처 지원도 되고 동영상 녹화도 되고 정밀 캘리브레이션, 정밀 측정, 정밀 표시, 라벨링, 측정값, 스케일, 마킹 이런 것들이 되고 엑셀 데이터 관리가 되고 이미지 분석 기능이 되고 여러 가지 주석 및 편집 도구로 가능을 해서 이제 업무의 기대 효과는 이제 정밀 계측 그 체계 구축이 가능해서 측정 도구의 오차 최소화,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한 그런 부분들하고 R&D
QA, QC의 신뢰도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효율을 향상을 시켜서 캡처 측정 보고 자동화로 작업 시간을 30에서 60%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값, 통계, 원본, 이미지 누적, 분량 분석 및 공정 최적화 자료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이 직관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돼 있어서 자동 저장 기능으로 초보자도 빠르게 숙련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본 프로그램 영상 획득, 측정, 분석, 기록, 보고의 전 과정을 통합한 하나의 이미지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도입 시에 R&D와 품질, 신뢰성 강화하고 업무 효율 증대, 데이터 기반 공정 관리 체계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문의사항은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회신 주시면 또 상세하게 또 설명 지원을 드리겠습니다.